잘 찾아가셔야 될 게 이제는 방금은 퇴충, 연충 이런 거 개념 설명한 거예요. 퇴직금 제도가 뭐고, 연충이 뭐고, 퇴충이 뭐고 이런 것들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퇴충과 연충 각각 하는 거예요. 알죠? 자, 이제 지금 이름이 퇴충이에요. 퇴충이니까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금 부채. 아셨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사례.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래요. 그럼 회사가 전년도 말에 퇴직금을 1,000원을 예상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다라는 건 올해 연도 말에 퇴직금을 2,000원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까 했었지만 회계. 사실 회계 여기 회계다. 세법 아니다. 자, 회계는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인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회사가 만약에 7기라고 하면 올해 연도가 7기래요. 그럼 올해 연도가 7기면 이게 6기의 부채자는 1,000원인 거잖아요. 6기. 우리가 부채라는 건 누적 개념이래요, 단기 개념이래요. 누적 개념. 누적 개념이니까 1기서부터 6기까지 부채를 누적적으로 1,000원을 설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요건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사례로 따지면 우리 회사가 지금 7기다라고 하면 이 뜻이 뭐냐면 1기서부터 6기까지 퇴충을 누적적으로 1,000원 설정했다라는 거지 전년도에 그냥 6기 때 한번 1,000원 설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죠. 부채가 잔액이니까 회사가 6기까지 비용을 1,000원 늘리면서 6기까지요. 6기 말고 6기까지 비용을 1,000원 늘리면서 미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1,000원 늘렸다는 뜻입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이거 퇴직금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야, 안 준 거. 맞죠? 퇴직금을 안 줬는데 미리 비용한 거잖아요. 미리 비용한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퇴직금 줄 때는 비용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퇴직금을 회사가 이번에 30원 줬대요. 이번에 퇴직금 30원 줬대요. 그럼 퇴직금을 30원 줬다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상계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리 비용했으니까. 미리 비용했는데 퇴직금 줄 때 또 비용하면 이건 이중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10장도 그렇고 나중에 할 11장도 그렇고 다 올해 연도의 송금구예요. 송금. 송금은 단기 개념, 누적 개념. 단기 개념. 맞죠? 근데 부채라는 건 누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시간에 배웠던 뭐 퇴충의 설정이든 대충의 설정이든 올해 연도의 비용이잖아요. 회사가 기록한 거. 맞죠? 그래서 올해 연도의 송금과 비교해야 돼.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설정액이지 부채 잔액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단기의 비용으로 잡는 게 설정이죠. 그럼 이 설정을 우리가 회계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은 단기말 추객 부채 잔액이 2,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00원이 올해 연도말 부채 잔액. 자, 부채 잔액인데 이미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얼마는 있어요? 970원 있죠. 기초에 퇴충이 1,000원 있었다가 지급할 때 30원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충이 970원이 설정전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얼마를 설정하냐면 1,030원 모자라는 금액만 설정한다라고 해서 우리 회계에서는 보충법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계에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 1,030 늘리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1,030 늘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워주실 게 있어요. 연충 때문에 그래요. 연충에서 뭐가 응용되냐면 지금 하는 퇴충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기초에다가요. 지급까지 고려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정전 잔액이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빼는 거 맞지? 빼는 건 빼는 거지만 빼기로 할까요? 빼기로 할게 그냥.
빼기가 낫겠다. 기초에다가 지급을 뺀 걸 설정 전 잔액이죠. 930원 구하는 거. 기초에다가 지급 뺀 거잖아요. 맞죠? 할 줄 아셔야 돼, 이거. 자, 그리고 우리가 기말 잔액 2,000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말 잔액을. 기말 잔액 2,000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액 더하면 되잖아요. 설정 전 잔액에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잔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액을 더해가지고 기말 잔액을 구한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연충 동네에서 이거를 여러분 할 줄 모르시면 틀리게 돼 있어요.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외워주시고. 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세법으로 갈게요. 자, 이제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은 우리가 외부 적립하지 않는 부채인 퇴충은 지금 현재는 인정 안 해줘요. 알죠? 인정 안 해주지만 과거에는 조금씩은 인정해줬다라고 했죠, 여러분. 조금씩. 물론 그 퍼센트를 계속 줄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들어보세요.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세법은 과거에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추계액의 5% 정도는 우리가 부채로 인정해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질문 하시냐면 선생님, 네가요 퇴충은 외부 적립하지 않은 거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5%가 왜 들어와요? 라고 하면 가정이요 라고 이렇게 가정이야, 가정. 자,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법은 여기 우리가 전년도 말 추계액이 1,000원이잖아요. 추계액이 1,000원인데 과거에 5% 정도는 그래 외부 적립 없어도 세법이 인정할게. 맞죠? 라고 해서 5%니까 50원일 거예요. 그죠? 이 50원을 미리 우리가 작년도까지 부채로 50원 인정해 줬고요. 그죠? 그리고 50원을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줬대요. 그럼 세법은 이러겠죠. 야, 근데 있잖아. 그럼 나머지 95%도 너 미리 송금 인정받고 싶지? 그럼 회사가 네, 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95% 외부 적립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중에 응용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요. 그럼 표정이 어쩌다 맞죠? 나머지 왜냐면 우리 부채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차변에 송금 온다니까요. 그걸 세법 미리 인정해 주겠대. 그럼 나머지 95% 지금 사례에서 나머지 95% 미리 부채로 인정받고 싶니? 그러면 외부 적립해. 인정해 주게 그러면. 맞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퇴직금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외부 적립 안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5%는 미리 인정해줬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세무조정 나오겠죠. 이걸 시험에 내는 거야.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걸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퇴충의 설정 있죠. 퇴충은 여러분들 추정되는 걸까요? 명확한 걸까요? 추정이에요. 네,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연충 있죠. 연충은 추정되는 걸까요? 명확한 걸까요? 제가 연충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하는 부채다라고 했죠. 외부 적립을 한 거는 명확한 거예요? 추정돼서 적립한 거예요? 명확.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해준다라고 했지, 외부 적립을 할 것 같으면 인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외부 적립을 했다라는 건 명확, 추정. 명확하니까 나중에 우리 연충 있죠. 연충은 명확한 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퇴충은 결산조정상이에요. 왜냐면 명확하지 않은 걸 비용하는 거니까. 근데 연충은 외부 적립되어 있으면 미리 비용 인정해 주는 거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연충의 설정은 결산조정이 아니라 신고조정사항으로 가요. 구분하셔야 돼요. 퇴충의 설정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외부 적립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퇴충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이고요.
나중에 하는 연충은 외부 적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명확한 비용으로 봐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아셨죠? 이것도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면 다시 여기 지금 퇴충이에요. 그럼 퇴충의 설정이니까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우리가 세법은 그럼 전년도까지 한도가 누적적으로 50인 거잖아요. 누적적으로 50인 거죠. 누적적으로 50인데 회사가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1,000원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설정했으니까 세법상 누적 한도보다 설정을 누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맞죠?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조정임 유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낸단 말이에요. 과거에 퇴충의 유보가 950 있다. 이렇게. 맞죠? 과거에 기초의 퇴충 유보가 950 있다라고 하면 아, 회사가 설정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럼 세법에서 5%만 미리 비용 인정해줬다라는 건 나머지 95%, 나머지는 우리가 뭐냐면 언제 비용, 이 950원 언제 비용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퇴충으로만 따지면. 연충 말고. 자, 장부는 전년도까지 분명히 외부 적립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장부에 비용 적었잖아, 1,000원을. 근데 세법은 야, 미안하지만 5%만 인정할 거야. 나머지 950원은 미리 송금 안 돼. 맞죠? 그럼 우리가 연충 무시하고 퇴충만 놓고 보면 그러면 퇴직금 줬을 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950원 퇴직금 줘? 그럼 그때 인정해 줄게. 맞죠? 요거야, 요거 1,000원. 아무튼 저도 생각 나중에.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지급했대요. 그럼 단기에 지급하면 세법도 우리가 미리 부채로 인정해 준 게 전년도까지 50원이고 미리 송금,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송금으로 전년도까지 인정해 준 게 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30원 나갔을 때는 세법도 미리 비용 인정해 줬으니까 이때는 퇴충하고 상계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세 문제 없겠고. 자, 이제 아래쪽은 이제 올해 연도의 세법상 퇴충의 설정이 세법이에요, 세법. 자, 회사는 여기 추계액이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었죠. 그럼 2,000원에 여기 100%가 생략되는 거예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회사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 추계액의 100%가 부채거든.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세법은 외부 적립을 하지 않는 부채인 퇴충은 현재 추계액의 0%를 인정해요. 0%를 인정한다라는 거 인정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 요게 뭐냐면 2,000원 곱하기 빵이 세법상 단기말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이란 뜻이에요. 알죠? 세법은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0%를 굳이 쓴 건. 알죠? 근데 이미 설정전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기초에 세법상 퇴충 50원 있었는데 30원 지급할 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설정전 잔액이 20원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20원. 그럼 20원이니까 마이너스 20원이 나와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설정액이 플러스면 설정한다라고 하죠. 회계 시간에. 그럼 설정액이 음수면 뭐라고 해요? 회계에서? 그죠? 환입이라고 그죠? 그죠? 환입? 그죠? 뭐냐면 지금 기말 잔액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미 20원 있잖아요. 기초 우리가 설정된 잔액이. 그럼 어떻게 해요? 20원을 환입시킨다. 환입이 다시 들어와라라는 거야. 대충 너 기말에 0 있어야 되는데 20이나 있어? 들어와. 들어와. 그, 요즘 너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이거. 미니진 선생님. 저보고 몰라요. 들어와. 하이브 들어와. 이거 못 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진짜로 기자회견 할 때 하이브 들어오래. 이렇게 뒤에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다 들어와. 맞다이 하자, 맞다이. 깜짝 놀랐어. 기자회견에서 맞다이가. 맞다이.
진짜예요. 어, 중립이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립이야. 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환입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환입을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퇴충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퇴충을 감소시켜야 기말의 퇴충잔이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환입을 한다라는 건 설정을 한다라는 건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고. 맞죠? 환입을 한다라는 건 비용의 감소는 어차피 수익의 증가가 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익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세법에서 증가시키겠다라는 건 20원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죠? 이거 대변에 수익이 있다라는 건 세법에서 야 20원 과세할 거니까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5%만큼을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세법이 인정해 줄게. 비용으로 미리 인정해 줄게. 그랬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 올해서부터는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니까 세금 20원 더 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당연히. 반드시 억울해야 돼요. 과거에는 비용을 미리 인정해줬다 갑자기 법을 바꿔가지고 자 이제 빵 프로니까 이제 20원 세금 내라 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잖아요.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이게 과세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퇴충의 설정액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세법은 0으로 봐요. 0으로 보겠다라는 거 과세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연충할 때 나온다. 그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우리가 0으로 봐요. 근데 제가 가급적 웬만하면 10장하고 11장을 밑줄 치거든요. 어려우니까. 근데 10장은 내용이 좀 부실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이건 제가 밑줄 치기 진짜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0으로 보겠다라는 건 세법상 퇴충의 설정 한도를 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0. 그래서 퇴충만 가지고는 시험을 못 내는 거예요. 퇴충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설정이 0이거든, 무조건. 알죠? 추계액의 빵 퍼센트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법상 퇴충의 설정 한도는 빵인데, 장부에서는 1030을 설정했잖아요. 설정했으니까 회사가 과다하게 설정해서 1030을.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맞죠? 송금, 불산입, 퇴충의 유보.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럼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그럼 이 유보가 올해 연도 말에 잔액이 얼마일까요? 올해 연도 말 유보 잔액, 퇴충의 유보 잔액 950에 1030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요즘 10장하고 11장은 누적이냐 단기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알죠? 기초에 퇴충의 유보가 950 있었고 기말에 퇴충의 유보 설정액이 1030 있으면 맞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얘는 전년도 말이고 전년도 말에는 950의 유보가 있었는데 올해 1030의 유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올해 연도 말에 퇴충의 유보 잔액은 950과 1030을 더한 숫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충자라고. 그죠? 하시자마자, 승질난다, 이렇게. 자, 여기는 꼭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화면.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고, 여기 그림. 뭐냐면, 우리가 퇴충이라는 게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우리가 부채로 인정해주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 퇴충이 원래 1,000원이잖아요. 퇴충이 1,000원. 근데 세법상 기초 퇴충은 50원이죠. 기초 퇴충 50원이고 나머지 950원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 이 1,000원 중에서 30원이 나갔죠. 그럼 30원이 나갔으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세법은 당연히 이 세법상 퇴충이 있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송금받은 게 있으니까 이 30원이 퇴직금 지급액이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법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요 세법상 퇴충에서 먼저 3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충에서 깠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세법은 이제 언제 송금을 인정해 주냐면 퇴충만 놓고 보면 당초에 요 세법상 기초퇴충이 50원이었죠. 얘를 초과해서 지급하면 얘를 초과해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다 그림 그릴게요. 만약에 회사가 이번에 퇴직금을 1,000원 다 줬대요. 퇴직금을 1,000원 다 줬대. 1,000원 다 줬으면 일단은 1번. 어디에서 먼저 나갔냐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에서 나가는 거니까 얘는 비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50원. 그럼 나머지 950원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세법은? 송금 미리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그 다음 95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송금 인정 받아야지. 미리 전년도까지 송금으로 950원 인정 안 해줬는데 퇴직금 실제로 950원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추가로. 그럼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돼야 되니까 곧 띄우겠지만 추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해는 되시겠죠? 자, 이게 그거예요.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 여기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 기초잔액이다라는 게 뜻이 뭐냐면 전년도까지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얘를 초과해서 지급했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못한 금액에서 퇴직금 나갔다라는 방금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자, 그래서 화면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가 제가 왜 어렵다라고 하는지 좀 되시겠죠? 짜증나 이런 게 진짜. 자, 해보면 자, 이번에는 300 아까는 퇴직금이 30원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퇴직금이 400원 나갔대. 400원. 그럼 400원 나가면 어차피 장부는 미리 비용한 게 1,000원이니까 맞죠? 전년도까지 퇴직금 안 줬는데 미리 비용 처리한 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니까 단기에 퇴직금 지급할 때 퇴충해서 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세법으로 따지면 세법은 이번에 퇴직금 400원 나갔잖아요. 400원 나갔으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부채인 퇴충해서 먼저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50원은 네, 우리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 분계는 여러분 익숙하실 거고 그럼 세무 조정이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 지급할 때 장부는 비용 빵. 그렇죠? 근데 세법은 비용 350이니까 송금 산입 맞죠? 송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인데 차감 조정인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근데 이게 뭐인 거예요? 반대 세무조이잖아요. 추인이죠, 추인. 맞죠? 반대 세무조이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극단적으로 가정에서 950원 줬대. 맞죠? 아니, 퇴직금을 1,000원 줬대, 1,000원? 그럼 퇴직금 1,000원 주면 회사는 퇴충이 1,000원이나 있으니까 퇴충 1,000원 다 상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분계를 통해서 이제 장부상 퇴충의 잔액은 0이 된 거예요. 0. 1,000원 다 주면. 맞죠?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1,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퇴직금 1,000원 주면 비용이 950이 적히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무조정이 350이 아니라 950일 거예요. 맞죠? 그럼 950이면 세법도 이제 지급하고 난 다음에 퇴충 잔액은 0일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제가 유보 추인을 조금씩 데이터 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초에는 장부가 퇴충이 누가 봐도 950이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추인한다라고 했죠. 했죠? 그럼 차이가 났던 지금 부채는 퇴충이잖아요. 그럼 퇴충은 언제 소멸해요? 지급할 때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급할 때 장부는 1,000 소멸했죠. 근데 세법은 얼마야? 50만 소멸했잖아요. 950이 처음에는 장부가 퇴충이 많았어. 지급할 때 퇴충이 950 더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이가 해소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퇴충이 장부에서 처음에 많았다. 근데 나중에 지급할 때 장부가 더 감소했네. 즉,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소멸하면 당연히 차이가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많았던 곳에 더 많이 감소하면 차이가 일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씩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 숫자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지우면. 요 사례 가지고 하면, 요 사례 가지고 왜 350만 추인이냐면, 그러면 이제 장부상 퇴충잔액은 얼마냐면 이제 0이 아니라 600이잖아요. 기초에 1000 있었다가 400 줄였으니까. 맞죠? 근데 세법은 기초에 퇴충 50 있다가 50 다 감소했죠. 그럼 0. 그럼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차이가 950이 장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통해서 장부가 얼마가 많아요? 600 많잖아요. 그럼 950이 많았다가 600만 많아지면 350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니까 추인한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마지막 요거.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아까는 우리가 세법상 기초 퇴충 범위 내에서 퇴직금 준 거고, 지금은 기초 퇴충을 초과해서 350 더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림으로도 보면, 자, 이제 400원 줬어요? 그럼 400원 준 거면 이 400원 중에서 세법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50원에서 일단 50원 먼저 나간 거고, 그럼 나머지 추가로 준 350원은 미리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퇴직금 나갔으니까 이제 송금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송금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추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배고프시거나 그러시면 식사 좀 하고 오세요.